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징기스칸은 주르킨 시족을 정벌해 몽골 부족의 성골인 보르지긴게의 본가를 장악했습니다. 비로소 외부로 눈을 돌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죠. 당면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주적인 메르키트와 타이치오트 타타르에 대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징기스칸이 품고 있던 꿈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난립해 정글이 세계처럼 약육강식하는 몽골 고원을 하나로 통합해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죠. 물론 그때 징기스칸이 몽골의 통일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와 그의 너커르 이들의 행보를 보면 징기스칸이 같은 시대 몽골 사람들의 생각 그 너머를 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징기스칸이 몽골 통일 이야기인데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사건의 순서가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 애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목민들이 기록을 잘 하지 않잖아요. 부족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종합해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기스칸이 주르킨을 정벌하고 내실을 다지는 동안 옹칸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옹칸의 동생인 에르케 카라가 반란을 꾀하다가 이웃 나이만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몽골 고원의 가장 서쪽에 있는 나이만은 늘 동쪽을 노리고 있었는데 도우미가 굴러 들어온 것이죠. 마침 옹칸이 징기스칸과 연합해 타타르를 토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케레이트를 침공합니다. 옹칸이 급히 회군에 대항했으나 패하죠. 사실 옹칸은 케레이트 내부의 권력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즉위할 때 동생들과 내전을 통해 칸이 되었거든요. 또 삼촌인 구르칸이 나이만으로 도망해 세력을 키워 공격해와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노회한 정치적 수완은 남달랐으나 군사적 재능이 이류였던 것이 한계였죠. 아무튼 옹칸이 허겁지겁 도망가는데 동쪽은 타타르와 메르키트 같은 적대 세력이 많으니까 서쪽 거란족의 서요와 탕쿠트의 서하로 갑니다. 그러나 냉대를 받습니다. 할 수 없이 초원에서 방황하며 염소 젖을 짜서 먹고 낙타피를 침으로 찔러 짜내어 마시면서 연명합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나 징기스칸에게 돌아오죠. 징기스칸은 켈렌 강가로 나가 초췌해진 옹칸을 직접 영접하고 세력을 되찾도록 적극 도와줍니다. 백성들로부터 특별세로 가축과 고기를 징발해 옹칸에게 주고 공동 유목을 하며 부양하죠. 그러다가 1196년 징기스칸과 옹칸은 카라툰에서 부자의 결맹을 맺고 서약합니다. 제1차 부자의 맹이죠. 많은 적을 공격할 때 함께 하나가 돼 공격하자. 빠른 짐승을 사냥할 때도 하나가 돼 사냥하자. 군사 경제동맹인 것이죠. 카라툰은 옹칸의 본거지로 지금의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근처입니다. 카라툰은 검은 숲이란 뜻인데 이것을 보면 그때 울란바타르 지역은 지금과 달리 제법 숲이 우거졌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공동유목을 지속하자 아직 기반이 약한 칭기스칸 집단은 물자가 부족해졌습니다. 마침 그때 메르키트의 토크토와 베키가 옹칸의 동생인 자카 칸부를 공격합니다. 징기스칸이 자카 칸부를 도와 승리하고 노획물을 모두 옹칸에게 주죠. 그러자 케레이트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옹칸이 세력을 다시 회복하고 칸에 복귀합니다. 그 무렵 나이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난차 칸이 노령으로 죽고 형제간의 후계 분쟁이 일어나 두 쪽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본거지인 풍족한 초원지대는 형인 타양칸이 지배하고 알타이 산악지대를 동생인 부이루칸이 분할하죠. 옹칸이 복수할 기회가 왔죠. 징기스칸과 연합해 알타이 산악지대의 부이루칸을 공격합니다. 나이만의 타양칸은 못 본 척 방관하죠. 그러자 부이루칸이 견디지 못하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도망합니다. 칭기스칸과 옹칸이 전리품을 싣고 본거지로 개선하는데 나이만의 용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부락인데요. 결사대를 이끌고 알타이 산맥 동쪽의 바다르크 벨체라는 곳에 숨어 있다가 기습해오죠. 양측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밤이 됩니다. 어두워 싸울 수 없으니까 내일 교전하기로 하고 진에 들어와 잠을 자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옹칸이 진내에 봉화불들만 밝혀놓고 밤중에 군사들이 카라툰을 향해 철수해버립니다. 징기스칸이 적과 내통하거나 홀로 철수하지 않을까 의심했던 것이죠. 이튿날 아침에 징기스칸이 일어나 보니 옹칸이 진영이 텅 비어 있거든요. 잘못하면 홀로 사부락군과 싸우며 제사밥이 되게 생겼잖아요. 급히 사하리 케르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사부락이 이 둘 중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징기스칸을 제쳐두고 옹칸의 군대를 뒤쫓아갑니다. 주적이 옹칸이니까요.
카라툰 근처에서 옹칸을 따라잡죠. 그들의 군사는 백제의 계백 장군처럼 죽음을 각오한 결사대라 이미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귀처럼 달려들죠. 결국 옹칸은 많은 백성들과 재물을 뺏기고 징기스칸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징기스칸이 괘씸할 것 아닙니까? 징기스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약속 위반, 배반인데 아마 다른 상대였다면 그걸로 관계 끝이거나 죽일 수 있다면 죽였겠죠. 그러나 옹칸은 아버지의 안다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또 유일한 동맹이잖아요. 보르초, 무칼리, 보로콜, 칠라운 이 사준마를 보내 돕죠. 사준마 부대가 전장인 콜라안 코트에 도착해보니 옹칸의 외아들 생금이 탄 말이 엉덩이가 나이만군이 화살에 맞아 사로잡힐 순간이었습니다. 사준마가 생금과 백성 가축을 다 구해주죠. 생금은 장군을 몽골식으로 발음한 것인데 장군은 그냥 속이 좁아도 한참 좁은 칠푼이라 훗날 캐레이트를 말아먹는 사람이죠. 그래도 아들인데 옹칸의 마음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아들을 구해준 것이 고맙고 또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징기스칸 보기가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에 나의 안다인 예수게의 바도로가 백성들을 구해주었다. 이번에는 그 아들 태무진이 구해주었구나. 나도 이제 늙었다. 68살이었으니까 당시로서는 많은 나이이긴 했죠. 내가 떠나면 백성들을 누가 다스릴 것이냐. 아우들은 덕이 없고 아들은 생금 하나다. 아들이 하나인 거는 없는 것과 같다. 태무진을 생금의 형으로 하면 2명의 아들이 있는 게 되어 안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자의 맹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과 옹칸이 우리 2명은 독사가 꼬드기더라도 그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만나 입과 혀로 맞춰본 다음에만 믿는다. 이렇게 서약하며 콜라안 코트 맹약 제2차 부자의 맹을 맺습니다. 모두 기쁘게 축배를 들고 있는데 한 사람만은 시무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옹칸의 외아들 닐카 생금이죠. 자기가 동생이 되니까 명분상으로는 칭기스칸이 캐레이티의 칸 자리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징기스칸은 징기스칸대로 마음속에 찜찜한 구석이 있었나 봅니다. 서로 만나 얼굴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음에도 훗날 양가 혼인을 제의했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징기스칸과 옹칸은 몽골 고원이 확실한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원의 정치적 생리는 간단합니다. 한 세력이 강해지면 다른 집단들이 연합해 대항하는 것이죠. 칭기스칸의 안티 세력들도 마찬가지였죠. 타이치오트와 메르키트는 물론이고 중소부족들, 기존의 강자인 동쪽 타타르의 잔존 세력과 서쪽 나이만도 가세에 서로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적의 적은 친구니까요. 그동안 몽골 고원은 여러 시족과 부족이 서로 난립해 이익을 쫓아 그때그때 이합집산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그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전쟁의 목적도 정복이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혈연보다 신뢰를 중시했습니다. 근대적인 사회 계약 관계를 지향했던 것이라 볼 수 있죠. 어린 시절 가까운 친족들이 배신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모진 시련 속에서 자라온 경험 때문이었겠죠. 사회 운영도 빈부 귀천이 아닌 만인 평등이었습니다. 누구든 실력만 있으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죠. 전투 목적도 약탈이 아니라 정복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적에게 찬혹했지만 일단 정복하면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런 징기스칸은 초원의 실력자들에게 질서 파괴자, 위험인물, 눈의 가시였던 것이죠. 결국 닭띠의 1201년 초여름에 11개 부족의 수령과 군사들이 에르분네강의 삼각주에 모입니다. 칭기스칸과 캐레이트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죠. 여러 세력이 연합하면 맹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동안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 분은 눈치채셨을 텐데 자무카를 구루칸으로 옹립하고 칭기스칸과 캐레이트를 향해 진격합니다. 구루칸은 우주의 칸, 천하의 칸이란 말인데 그들에게 자무카는 최고 적임자였던 거죠. 징기스칸을 이긴 유일한 사람으로 군사적 재능과 카리스마가 뛰어나다고 믿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자무카는 징기스칸과 달리 전통적인 부족 간의 경계를 유지하고 서열을 중시해 하층민의 실력이 있어도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 자신들의 입맛에도 맞았던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